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자,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이고, 지금 동시호가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. 장중에 한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잠깐 뭐 하느라 시간을 좀 놓쳤고,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습니다.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마 7월까지는 제가 올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나서 보면은 7월 달에 한 중순 이후부터 뭐 8월 달 안 좋았고 뭐 9월 달도 장 안 좋았죠. 장 진짜 안 좋았고 그다음에 뭐 현재 10월 달인데 이제 이번 주가 또 10월 마지막 주입니다. 마지막 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달 이때부터 지금 보시면은 한 8월 초에서 현재까지는 이 주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. 하락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도 굉장히 뭐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죠.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한 저번 주 같은 경우부터 한번 본다면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가 딱히 없습니다. 없고 또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때 하락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한 9월 말쯤에 여기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세는 생각보다 빠른 단기간 내에 하락세 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. 깊었는데 중요한 거는 반대 매매에 신용 잔고가 많이 줄지가 않았습니다. 한 3조 정도 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주가 지수가 거의 한 200포인트가 빠졌는데 반대 매매가 3조까지밖에 안 나갔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에 묶여 있는 이 돈들, 신용 잔고들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황을 좀 시작을 해서 종목들은 별로 없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안 하겠고 앞으로 이제 2021년도가 한 뭐 10월 이제 마지막 주니까 이제 2달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. 2달 남아 있는데 이번 연도 말 그리고 이제 뭐 내년도 초까지의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참고를 삼으셔서 이 매매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차트에 이제 선들이 좀 그어져 있는데 이 선들은 뭐 제가 오늘 그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시황을 잠깐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한 번씩 다 잡아놓은 이런 선들입니다. 선들이고 이번 하락세가 2,901까지가 좀 빠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한 2,900선 대략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 자 우선 여기가 저는 바닥이라고 본 가격대는 아니었어요.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뭐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반등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한 방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봤는데 우선 한 방에 깨지지는 않고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제 살짝 보면 이때 8월달 하락세에 8월 말 9월 달까지 이 반등세가 살짝 V자 반등으로 올라왔어요. V자 반등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짝 V자 반등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올라오고는 있으나 왜 개별주는 왜 이러냐 좀 의문을 많이 가질 거예요. 개별주는 별로 안 좋은데 종목들이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도는 것 같지도 않고 테마가 새로운 테마가 좀 불지도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왜 오르냐 이 차이입니다.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미국 지수 상승에 따른 영향도 분명히 있겠고 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개별주가 재미없다라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린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보합권의 이 박스 구간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여기에서 뭐 미장이 더 올라온다라고 한들 추가적으로 더 올라와봤자 코스피는 3100선에서 3150선입니다. 여기에서는 아마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시 뭐 하락 방향으로 밀어 내려가는
이런 파동을 이어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, 어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3,00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3,100선, 뭐 아래로는 한 2,900, 한 60, 70선 여기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박스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을 다시 잡겠죠. 방향을 다시 잡겠는데 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박스 구간을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지수가 뭐 앞으로 이제 한두 달이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상방으로 갈 가능성보다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많은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냥 양호한 시장을 이제 보여줍니다. 네,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면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겠지만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이 하락 장세나 이 폭락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개별주가 개박살 나겠죠. 네. 간단합니다. 2950선 안 깨면 그냥 좀 공격적으로 대응 한번 해보시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좀 보수적으로 기존의 시드의 이 베팅보다는 어느 정도 시드를 좀 줄여서 현금을 한 50% 정도는 가지고 있되 나머지 50%의 이 시드에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좀 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2950선이 깨지면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목을 줄여간다라든지 아니면은 2950선 깨고 나서 반등 줄 때 내가 이제 내가 이 종목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계좌를 좀 비워 나가는 이 방향들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2950선이 깨지면 이 단기 저점인 2900 일자리는 뭐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. 무조건 깨지는 자리입니다. 깨지는 자리고 추가적인 이제 하락세가 속도가 빨리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뭐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하락세가 될 거냐는 뭐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2900선이 이제 2950선이 깨지면은 제가 보는 그 다음 단계의 단기 지지 가격대는 2700선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가 마찬가지로 바닥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선이라고만 봐야 되겠지 이 바닥이라고는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하락 장세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때 상황이 뭐 글로벌적인 시장 뭐 흐름들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굉장히 간당간당해요.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아마 뭐 부동산 관련 이 파산 사태 여기에 이제 나게 되면 그때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큰 게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중국발의 도미노식 글로벌 증시가 좀 악재로 이렇게 뭔가가 되지 않을까.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2700선은 이제 단기 지지선인데 단기 지지선을 바닥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뭐 접근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. 안 좋고 아마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하락세에 이어가는 이런 흐름세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선에서 2300선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요거는 이제 먼 이야기니까 우선은 단기는 2950선이 안 깨지면은 올라올 수도 있고 박스권에 들어가면서 등락을 반복을 할 수도 있다. 다만 이제 시장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좀 돌아줘야 되는데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개별주로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초보자나 뭐 중급자들은 좀 어려운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단기 투자자가 또 대응하기에도 내가 사면은 물려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이런 장 좀 잘 대응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
코스피가 뭐 3,200선 넘어가지고 3,300 뭐 이런 신고가를 또 만들러 가면 더 좋겠죠. 더 좋겠으나 저는 지금은 이제 긴 추세적인 입장으로 한번 봤을 때는 완전히 이번 연도 7월달, 8월달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이 확실히 꺾였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시장이 좀 양호해지고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박스가 길어지고 한다면 아마 이번 달이라든지 아마 11월 초에 제가 좀 중장기적인 그런 종목들도 몇 가지 추천을 하긴 할 겁니다. 이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끌고 가는 그런 스윙의 종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3시 30분이라서 이제 동시효과, 종가가 다들 나왔네요. 자, 오늘의 종목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주들의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 또 그렇다고 예전처럼 신규 상장이 뭐 따상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장 뭐 해서 뭐 한 30%나 50%에서 이제 출발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런 강한 상승세의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요즘에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뭐 거래라든지 돈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본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. 제가 며칠 전부터도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했던 이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하나 또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참고를 하시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져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양호하고 시장이 좀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추세적인 입장으로서는 요 신고가 자리도 넘어갈 수는 있으나 주가 지수 무너지면은 신고가는 이제 뭐 나가립니다. 대체적으로 지금 44,750원에서 종가가 나왔는데 이제 대략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눌리더라도 추세가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눌리는 구간에서 쫄지 말고 이런 구간은 좀 모아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눌려줄 때 이런 가격대에서부터 뭐 이런 가격대들은 모아 가시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올라간다면은 상승의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5만원까지는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. 뭐 이제 상장 당일날 상한가, 그 다음에 이제 점상으로 해서 이제 3연상을 갔던 종목이고 또 눌렸다가 또 시세가 좋다가 8월 초부터 뭐 주가 지수가 안 좋은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빠질 만큼 또 빠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확실히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됐죠. 여기서 이제 전환을 시켜줬죠. 봉 2개로. 그리고 나서 이제 봉 3개까지 올라갔는데 눌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현재 이제 뭐 메타버스 테마로 올라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속적으로 눌림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. 눌림이 많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 이런 구간대를 좀 공략을 하시되 한 7만원 이상이나 8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뭐 큐라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 지수가 좋아진다면 시장의 상황이 돈도 잘 돌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다 같이 그냥 잘 올라간다면 이 맥스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99,000원이라는 이 상장 후에 신고가 자리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메타버스 신규주가 굉장히 강해요. 뭐 지금 보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원래는 대장이 아니었었죠.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더니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타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메타버스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현재 메타버스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시총이 지금 1조가 이제 넘어갔는데 또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눌릴 수는 있으나 눌리더라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신규 상장주인 맥스트를 좀 더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, 이노뎁도 지금 보면, 6월 18일 날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. 그리고 나서 뭐, 상장 후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추세가 화끈화끈하게 좀 움직여 줍니다. 자, 지금 단기적인 위치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 박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런 게 뭐 대체적으로 좀 제대로 된 박스는 아니지만 박스 가격이고,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9,000원에서 요 31,000원 자리에 상승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2,750원이라는 이 상장 후 신고가, LG생활건강 넘어갑니다. 넘어가는 추세라고 보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강하게 돌렸다가 눌림을 줘버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터지는 거기 때문에 추세의 상승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전기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나, 얘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7,400원이라는 신고가는 한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넘어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고가 만들면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좀 조심히 보는 게 좋겠고요. 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리산 관련해서 에이스토리였나요? 에이스토리가 아마 좀 지리산에 대한 이런 기대가 좀 많았는데 개봉하고 나서 좀 컴퓨터 CG 그래픽이 좀 너무 허접하다. 우리나라의 이제 CG의 뭐 1순위는 덱스터죠. 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과 함께 등등 뭐 여러 가지, 그리고 뭐 승리호 등등 이렇게 했는데, 이 덱스터의 CG는 세계에서도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한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, 지리산을 했던 CG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좀 그런 뉴스를 봤어요. 좀 허접하다라는. 그래서 이제 에이스토리가 좀 많이 빠졌는데,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낙폭 과대로 단기 한번 반등을 노리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가격은 얘는 이런 뭐 61선, 121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고, 한 36,000원? 35,000, 한 500원 이상? 여기에서부터 한 1차 매수, 요런 가격대에서 1차 매수해서 반등 한번 노려보면은 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는 플리토였나? 네. 플리토인데, 뭐 딱히 얘가 재료가, 악재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, 뭐 한가 비슷하게 오늘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단기 낙폭 과대로 이제 제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요런 가격대에서 1차 사시고 요런 가격대에서 2차 사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주가 지수가 뭐 이렇게 빠지는 장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단타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NC소프트,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. NC소프트는 60만 원 아래에서 55만 원대 사면은 65만 원에서 75만 원, 아니 70만 원까지 반등은 준다. 이제 기회는 이미 이제 뭐 차 떠났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삼전, 뭐 SK 하이닉스,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등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매매를 했던 거는 뭐 NC소프트도 했었고,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만 원 아래 요렇게 이제 빠질 때니까 이제 9만 원 얼마 했을까요? 대략 한 9만, 한 2천 원, 9만 2천 원에서 한 9만 3천 원 요 정도 가격이고, 10만 원 다시 넘어갈 거다. 근데 이제 10만 원 넘어가고 어차피 차 떠났고. 그리고 제가 조금 했던 게 한국 BNC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재미를 좀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. 그리고 현대약품,
현대약품도 현대약품이 아니다 저기 현대바이오. 현대바이오도 이렇게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좀 반등의 재미를 좀 봤던 종목이고, 그다음에 부강약품, 국전약품 이런 애들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이죠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아까 말했던 에이스토리나 이런 구간에서 아무리 악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면은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제 빠르게 크게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기는 하지만 이 플래토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30% 가잖아요. 뭐 전 고에서 보면 30% 이상인데 오늘 기준으로만 본다면,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가격이라든지 빠지면 10% 8%의 반등은 이제 진짜 거의 줍니다. 그리고 10% 이상까지도 반등을 주니까 가격대 한번 잘 보시고 관종해 놓으셨다가 가격 오면 단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최소 한 달 정도는 뭐 이 가격에서 모아가면은 수익 구간은 한 번은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여기에서도 개처 물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전생에 업을 잘못 쌓았나,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,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아무튼 요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은 장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종목에 막 그렇게 미련 갖고 대응을 하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.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좀 안 좋다 하면은 그냥 쉬는 게 가장 좋겠고요.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게 좋겠고, 수익 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길게 끌고 가보는 이런 방향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, 아마 지금은 제가 어제부터 영상을 좀 다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별로 안 따라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내일도 당연히 뭐 양호한 시장이고 하면은 올리겠지만은 안 좋은 시장일 때는 이제 안 올라갈 수도 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남은 오후도 좋은 시간 되세요.